의대 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정 갈등이 4개월을 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비상학사 운영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상 부지가 좁고 위치가 부적절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부산문학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박 의사상 정비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와 법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낮 음주운전자 66명을 적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정부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까지 예고하면서 의료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하면서 비상학사 운영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4개월,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올해 3월 개강과 함께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동참했고 이후 온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됐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가 비상학사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신입생의 유급생까지 더해지면 내년 수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 여부 결정 시점을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미루도록 하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을 경우 그 과목만 재이수해도 되도록 하는 등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일부 대학 총장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학기를 더 개설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대학이 수용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저희들이 또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부분, 즉 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동아대병원 등 부산 지역 대학병원들에서도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동네 병원까지 휴진에 참여할 경우 지역 내 의료 공백도 커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각 의료기관에 18일 진료 명령을 내린 가운데 휴진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인 금정구 만남의 광장 한켠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상이 건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좁고 도로가에 위치해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최근 문학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박차정 의사상 정비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 만남의 광장 한켠,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총을 들고 한 걸음 내딛는 한 여성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부산 출신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인 박차정 의사입니다. 박차정 의사의 동상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숭고한 넋을 기려 지난 2001년 민간 주도로 건립됐습니다. 건립 당시 부지 문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자리 잡은 곳이 만남의 광장 구석자리, 면적은 녹지까지 포함해 200제곱미터 가량인데 참배 공간은 20명 정도가 들어서면 꽉 찰 정도입니다. 더욱이 주차장 진입로에 동상이 있다 보니 참배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근처 불법 주정차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것이 예산. 하지만 부산시에서 만남의 광장에 부산문학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문학관 건립 계획에 박차정 의사상 부지가 포함되면 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건립될 문학관 명칭에 박차정 의사의 이름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래구에 복원된 생가터와 연계해 박 의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애국애족 정신이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지금 힘들게 겪어내야 하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결속의 힘을 만들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 초기인 만큼 현재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4일 오전 9시 34분경 폭탄 테러 예고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러 메일이 접수된 곳은 전국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와 부산대병원이 포함돼 특공대와 기동대 등이 배치됐으며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으로 건물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관 270여 명을 동원해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은 식당가와 스쿨존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과 주요 교통사고 발생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음주운전 4건과 법규 위반 80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올해에만 낮 시간 음주 단속을 15차례 진행해 음주운전 66건과 법규 위반 1,600여 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점심시간 반주 한두 잔도 단속될 수 있는 만큼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발로 땅을 디뎌서 걷는 것을 말하는 어싱. 전국적으로 어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황토길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해운대 장산 산림욕장에서 지난 3월 황토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산림욕을 즐기면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황토길을 걸을 수 있어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장산 대천공 황토길은 장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맨발길을 조성해달라는 건의를 하여 지난 3월에 조성했습니다. 장산 산책로에 길이 150m, 폭 1.5m로 조성했습니다. 대천공원 입구에서 위로 올라가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쾌적한 산림욕을 즐기면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장산 계곡과 인접해 있어 나무 그늘 아래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황토길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신발장과 계곡물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산 황토길은 순 황토로만 채워져 있는 게 장점입니다. 황토는 성인병 예방, 신진대사 촉진 등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산에 오실 때마다 등산도 하시고 황토길을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도 다지면서 삶의 여유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노실버존, 노키즈존에 이어 이번엔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부착된 안내문인데요.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쓰인 겁니다. 업주 측은 중년 여성 회원들이 수건이나 비누와 같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샤워실에서 한두 시간씩 빨래를 내 민폐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젊은 여성 회원들의 몸을 보고 평가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른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제기됐고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경고성으로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년 여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출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왜 특정 연령대의 여성 전체를 비아냥거리냐는 비판인데요. 어르신들을 겨냥한 노실버전 논란과 함께 벌어진 아줌마 출입금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박수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4일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만장일치로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립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협약을 맺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채널 발굴에도 힘을 모읍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케이블 TV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중소벤처기업의 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혜택을 놓친 일이 없도록 우리 케이블 TV 지역 매체가 보다 다양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지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한 선박 17척과 관련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즈베지다 조선소는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불한 선수금 약 1조 1천억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삼성중공업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즈베지다 조선소가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며 해당 사안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해경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남해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 어선과 유선, 도선, 수상 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 적발 건수가 27건으로 약 43%에 이른다며 특별단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양산시 관할법원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양산시는 울산법원 관할로 모든 송사는 울산에서 처리되고 양산에 있는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일부 사건만 담당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5회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김해 도예협회는 출품된 193점의 작품 가운데 김동욱 작가의 편신체 이라보다원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상은 정성훈 작가의 화화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작 편신체 이라보다와는 도자의 질감과 분청사기 장식 기법 등에서 오랜 세월의 연륜과 기품이 배어나오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16일까지 김해 분청 도자 전시판매관 복합문화공간에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